Former special counsel Jack Smith is criticizing the Trump Justice Department. Smith says the indictment of former FBI Director James Comey and dismissal of charges against New York Mayor Eric Adams, quote, reeks of lack of process. Nothing like what we see now has ever gone on. Process shouldn't be a political issue, right? Like if there's rules in the department about how to bring a case, follow those rules. You can't say, I want this outcome, let me throw the rules out. 공개 기록, 법무부 공식 발표 및 정치 헌법 전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연방수사, 사법부 결정 및 국가기관들의 협조적 대응을 포함하며 미국 내 공공 및 제도적 논쟁의 중심 주제로 재부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기밀 문서의 관리 및 보유와 관련된 형사 수사가 진행된 데 있으며 이 수사는 공식 기소장 공개와 이전에 법원 기밀로 보호받던 자료의 통제된 공개를 통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분석가, 법조인 및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소 내용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그 제도적 의미와 설정될 수 있는 선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행정 기록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국립기록보관소가 공식 기밀문서 반환 과정에서 잠재적 불일치를 확인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도 해당 문서는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행정적 성격이었던 이러한 요청들은 민감한 자료의 위치와 보관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국에 따르면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 문제의 지속은 공식 절차의 개시로 이어졌고 이후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 제도적 맥락에서 기밀 문서 관련 분쟁은 드문 일이 아니나 전직 고위 관료나 현직 대통령과 연관될 경우 추가적인 복잡성을 띠게 된다. 국방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당 자료의 보관, 저장, 공개에 관한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위반 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특히 대통령 직위와 관련된 권한, 기밀 해제 절차, 그리고 승인된 보유와 부적절한 보유의 구분이 논의될 때 상세한 법적 해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민감하거나 잠재적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택된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의 핵심 목적은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개입에 대한 인식을 줄이며 절차의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공식 정보에 따르면 지정된 특별검사는 기술팀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실을 명확히 하고 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서, 증언 및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 수사의 진전은 이후 연방 대배심은 형사 기소 진행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소집된 시민들로 구성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기소장 제출로 이어졌습니다. 대배심의 운영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요소이며 실제 재판과는 별개로 초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기소장 공개 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혐의에는 국가방위정보의 고의적 은닉, 해당 문서 회수를 위한 정부 노력 방해 가능성, 연방 수사 과정에서의 불완전하거나 기만적인 정보 은폐 또는 제공과 관련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 담당 당국은 공개 성명에서 기소장 제출이 판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실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적법 절차, 대립적 신문, 충분한 방어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계속해서 받으며 사법부가 주장, 제출된 증거 및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장 제출은 수사관들이 사건을 사법심사에 회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중요한 이정표로
관측자들에 의해 해석되었습니다. 기소 내용 공개와 동시에 연방 판사가 수사 관련 특정 자료의 봉인 해제를 승인한 결정이 주목받았다. 해당 자료는 특별검사의 활동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 첨부 문서 및 분석 자료로 법무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의회와 공유되기 시작했다. 분석가들은 이 단계가 기밀정보 보호, 진행 중인 수사 보호, 입법부의 헌법상 감독 기능 행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만큼 특히 민감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치 체제에서 사법 기밀은 수사의 무결성 보호, 증언 오염 방지,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자주 활용된다. 동시에 헌법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정부 운영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 정황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비록 부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비밀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법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이중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혐의의 실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자료들이 의원들에게 공개된 순간부터 이 주제는 공론장에서 새로운 차원을 얻었다. 국회의원들은 공개된 내용과 사건의 제도적 함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책임 소재와 기밀 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의 엄격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일부는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며 사법제도의 정치화 위험을 경고한 반면 다른 이들은 기밀 유지가 잠재적 비리 행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히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관련된 상황에서 미국 내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을 반영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수사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정치적 결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사 대상자가 다시 대통령직을 맡게 된 사실은 절차 진행이 정부의 일상적 운영 및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책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작동 사례로 자주 분석된다. 대배심은 초기 단계에서 기소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사법부는 절차적 보장의 준수를 감독하며 증거의 비밀 유지 및 증거 능력 인정과 같은 문제를 결정한다. 한편 의회는 감독 권한 및 경우에 따라 정치적 책임 추궁 권한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개 상황을 관찰한다. 각 기관은 특정 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지만 그들의 결정과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공개 토론은 또한 고위 당국자들이 기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미래에 설정될 수 있는 선례에 집중되어 왔다.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이 전직 대통령 및 기타 민감한 직책을 맡은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내부 지침, 보안 프로토콜 및 법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고 보다 확정적인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 영향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사 수사, 법적 분쟁, 정치적 논쟁이 겹치는 상황에서 내재된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공식 기소와 자료 봉인 해제는 절차상 중요한 단계이지만 향후 전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다양한 기관의 향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경쟁적 해석, 진행 중인 공식 절차, 그리고 법적 측면과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모두 포함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한 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특징 지어지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의회 의원, 법률가 및 분석가들이 조사 내용을 더욱 면밀히 검토함에 따라 미국의 제도적 논쟁은 기밀 문서가 공식 보관 경로 밖에서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점차 벗어나
해제된 자료들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 절차 및 결정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으로 옮겨갔다. 법원 문서와 전문 보도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에는 법무부의 내부 평가, 연방정부 대표와 대통령 측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대 기적 설명, 국방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법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 기관 관찰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법적 관점에서 논쟁의 핵심 축 중 하나는 민감 문서의 분류, 기밀 해제 및 보관 규정을 해석하는 데 집중된다. 미국 법률은 국가 방위 정보가 누구에게 있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관을 위한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자료 기밀 해제 승인 권한과 해당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단순한 기밀 해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적 문서적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또 다른 주요 논점은 특정 행위가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측은 연방 당국이 요청한 문서 회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충분한 협조가 있었으며 지연이나 불일치는 행정적 분쟁, 의사소통 오류 또는 법적 의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의도 평가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적이고 복잡한 요소이며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따른 의사결정,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맥락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요구한다고. 제도적 측면에서 자료 공개는 의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어떤 감독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 청문회 개최, 법무부의 추가 설명 요청, 기밀 문서 관리와 관련된 입법 조치 필요성, 평가 가능성 등을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입법부의 헌법적 역할의 일부이며 자동적으로 제재 채택이나 부정행위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형태와 어조는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 기관들의 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정치 관측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신중함을 주장하며 무죄 추정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정치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투명성과 법적 규범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부 대립은 당 내부의 긴장감을 드러내며 논쟁이 단순히 당파적 분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학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러한 입장들이 제도적 선례와 사법체계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당의 미래와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을 법적 기준 내에서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적용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는 말합니다. 수사 및 기소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논쟁은 사실과 증거 분석에 집중되어야 하며 성급한 결론을 피해야 한다고. 다른 이들은 경고합니다.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고 사법부와 검찰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회 외에도 전직 검사, 퇴직 판사,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강조합니다. 수사 자료의 공개가 유죄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고려한 가설과 수사 방향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한다고.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자료 공개는 대중과 기관의 보다 정보에 입각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관련 주체들이 균형 잡히고 근거 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책임을 강화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 수사와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절차나 조사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각 수사가 고유한 범위를 지니지만
기밀 문서와 관련된 정보 공개가 최근의 다른 정치적 사건들과 연관된 맥락이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러한 교차 가능성은 상황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며 각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넘어선 해석을 피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조인들은 강조합니다. 한 수사의 정보를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법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행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은 정부의 일상적 운영과 경제, 이민, 국제관계 등 분야별 공공정책 시행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도적 관측자들은 지적합니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사 수사가 직책의 기능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는 않지만 특히 시간, 관심,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행정부 내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관적 질문에 대응하고 법적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정부 의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법제도 관점에서 이 사건은 민감한 수사에서 투명성과 기밀 유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특정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경고합니다. 수사 분석을 사건 종결 전에 공개할 경우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전략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이러한 섬세한 균형은 절차적 개혁과 제도적 관행에 관한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문서 보관 절차 표준화와 향후 대통령직 이양을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이 모호성을 줄이고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입법적 검토를 촉진할 수 있다고. 동시에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제도적 권한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건을 둘러싼 공개 토론의 두 번째 단계는 봉인 해제된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 상충되는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각 권력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평가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낳으며 결론을 도출할 때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법부의 향후 결정, 의회의 선택, 법무부의 전략에 따라 상황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 합법성, 정치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제도적 논쟁은 문서에 대한 엄격한 법적 평가나 앞서 제시된 해석적 논쟁과는 별개의 제3의 분석적 틀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행정적 안정성, 그리고 정치 체제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성격의 위기를 흡수하고 통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고려 사항을 포함하게 되었다. 거버넌스와 제도적 운영 연구에 전념하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형사수사, 민감한 사법 결정, 높은 공적 관심이 결합된 사건들은 즉각적인 공식적 조치나 명시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제도적 전략,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이 논의의 핵심 초점 중 하나는 장기간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 체제가 행정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됩니다.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도적 구조가 정부의 일상적 운영이 대통령 개인의 행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처, 기관 및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체계에 기반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부 수장이 중대한 법적 의혹에 직면하더라도 행정기구는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여 공공정책 시행, 예산 집행 및 필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동시에 병행 분석들은 이러한 유형의 시나리오가 행정부 내 의사결정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에 주목한다. 제도적 운영을 관찰하는 이들은 높은 가시성의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정부 기관의 보좌관과 지도자들이 특히 법적 위험이나 잠재적 공론화를 수반하는 결정에 대해 더 큰 신중함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 기술적, 법적 평가에 대한 의존도 증가, 논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회피 경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행정적 신중함의 표현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세 번째 분석 차원에서 중요성을 더하는 또 다른 주제는 거버넌스 수행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함의와 관련됩니다. 공식적인 책임 규명 조치가 없더라도 수사 환경의 존재는 의회의 정치적 역학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민감한 사안에서 행정부의 제안을 지지하는데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당 지도부는 아직 불확실한 법적 환경 속에서 전략을 조정한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재편이 최종 사법 결정보다는 해당 시점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이 입법 의제 설정에도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도 있다. 단일 사안이 제도적 관심을 집중받게 되면 다른 우선순위들은 공식적인 논의가 아닌 시간, 정치적 에너지, 제도적 자본의 한계로 인해 연기되거나 중심성을 잃을 수 있다. 국회 관측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예산 협상, 정당 간 갈등, 선거 일정 등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입법기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초점 변화가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특정 시점의 입법 활동 속도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권력의 핵심 인물들을 둘러싼 수사들이 즉각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분쟁의 배경에 자주 편입된다고 지적한다. 이 주제는 동맹 세력과 반대 세력 모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설, 커뮤니케이션 전략, 선거 서사 속에서 활용될 수 있다. 동시에 분석가들은 복잡한 제도적 절차의 선거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는 유권자의 관심 수준, 이용 가능한 정보의 명확성, 공공의제의 다른 관련 사안들과의 경쟁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관찰 수준에서 논의되는 또 다른 측면은 높은 제도적 복잡성을 지닌 사건들 앞에서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비정부 기관들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기밀 문서, 정교한 사법 절차, 민감한 기술적 문제 등이 포함된 사건들은 언론 보도와 공론장 중재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은 지속적인 업데이트 압박과 공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제가 대중에게 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정보 출처가 제공하는 맥락화와 심층 분석의 정도에 따라 공공 토론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시점에는 논의가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 집중되는 반면 다른 시기에는 수사적 논쟁이나 편향된 해석이 주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민주사회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정당성과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건들이 비공식적 정치 행동 규범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있다. 제도 이론가들은 공식적 규칙 외에도 정치 체제가 공직자의 행동에서 무엇이 용인되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지에 대한 공유된 기대에 의해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법적 결과와 무관하게 큰 반향을 일으킨 수사는 이러한 기대를 강화하거나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관행이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른 정치 행위자들의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교적 접근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안정 사이에 반복적 긴장에 직면한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더 넓은 맥락에 위치시킵니다. 미국이 고유한 제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학자들은 선출된 지도자들이 재임 중 수사를 받을 때 유사한 딜레마가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직접적인 동등성을 확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체제가 선거적 정당성과 법 집행 사이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문서 결정 및 분석이 공개됨에 따라 현대적 사건들이 미래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종종 현재의 평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정보와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비추어 재검토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제도적 의미는 그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결과가 더 명확해지는 수년 후에 재평가될 수 있다. 이 세 번째 분석 블록에서 또 다른 반복되는 주제는 제도적 학습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위급 위기나 분쟁은 행정관행, 내부 프로토콜, 감독 절차에 점진적인 조정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대개 광범위한 개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내부 지침, 절차적 검토,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 변화 등을 통해 은밀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러한 적응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가들은 이 단계의 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확정된 정의나 최종 결론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명확한 결론 대신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전략과 기대를 조정하는 지속적인 제도적 적응 과정이 관찰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제도적 규범, 절차 및 한계가 시험되고 재평가되는 시기에 미국 정치 체제 운영의 구성적 부분으로 이해됩니다.